안녕하세요. 문학소리입니다. 추리걸작선 셜록 홈즈 시리즈. 들려드릴 작품은 셜록 홈즈의 모험에 수록된 얼룩무늬 끈이입니다. 이른 아침,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홈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등장인물입니다. 셜록 홈즈, 사립탐정, 왓슨, 홈즈의 친구, 의사, 헬렌 스토너, 의뢰인, 줄리아 스토너, 헬렌의 언니, 로일로트 박사, 의붓아버지. 쌍둥이 언니 줄리아가 갑자기 의문의 죽임을 당하고 동생 헬렌마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죽은 언니 줄리아 방에 드리워진 얼룩무늬 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추리문학의 고전이며 지금까지 변함없는 사랑을 받는 셜록 홈즈 시리즈 얼룩무늬 끈입니다. 얼룩무늬 끈, 아서 코난 도일. 1장. 검은 옷을 입은 여자. 4월 초 어느 날 내가 런던의 베이커가에 있는 친구 셜록 홈즈의 방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나는 홈즈가 깨우는 바람에 눈을 떴다. 평소와 달리 홈즈는 일찍 일어나 말쑥하게 차려입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는 7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홈즈가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있나? 나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을 알기라도 한 듯이 홈즈가 말했다. 젊은 여자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찾아왔어. 이른 아침에 찾아온 걸 보니 매우 급한 사정이 있는 것 같아. 나는 서둘러 옷을 입고 홈즈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검은 옷을 입은 젊은 여자가 우리를 보고는 일어섰다. 그녀는 몸을 떨고 있었으며 잔뜩 겁에 질려 있었다. 추운가 보군요. 난로가로 와서 앉으십시오. 홈즈가 말했다. 추운 게 아니고 무서워서요. 홈즈 씨, 도와주세요. 너무 무서워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짐승에게 쫓기는 것처럼 겁에 질려 있었다. 얼굴은 30살 정도 되어 보이는데 머리에는 이미 흰 머리가 나 있었다. 홈즈는 그녀의 모습을 날카로운 눈초리로 재빠르게 관찰했다. 진정하세요.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 기차로 오셨군요. 어머나, 그걸 어떻게 아시죠? 장갑 속에 왕복 기차표가 들어있군요. 당신은 이륜마차를 타고 진흙길을 달려 역에 오셨죠? 여자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맞습니다. 저는 새벽 기차를 타고 워털루역에 내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홈즈가 친절하게 말을 건네자 그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 이름은 헬렌 스토너라고 합니다. 의붓 아버지인 로일로트 박사와 함께 살고 있죠. 어머니께선 안 계시나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헬렌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다. 의붓 아버지는 한때 손꼽히는 대지주였던 로일로트가의 후손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무렵 집안이 몰락하자 의붓 아버지는 집안을 일으키려고 했죠. 의사가 되려고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되자 인도로 돈을 벌러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 어머니를 만나 결혼했는데 저와 제 쌍둥이 언니 줄리아가 겨우 2살 때였습니다. 친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가신 상태였고요. 어머니는 재산이 좀 있으셨겠죠? 홈즈가 물었다. 헬렌 양, 의붓 아버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해 주십시오. 의붓 아버지는 어머니와 결혼 후 한동안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도인 하인이 도둑질을 했다는 이유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의붓 아버지는 오랫동안 감옥살이를 했고
감옥에서 나와 우리를 데리고 영국으로 돌아왔어요. 그 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의붓 아버지가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줄리아 언니가 결혼하게 되면 매년 250파운드를 주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헬렌 양은 의붓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겠군요. 네. 하루하루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붓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의붓 아버지는 기질이 원래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집안에 틀어박혀서 아무도 만나려 하지 않았고 경찰서에서도 2번이나 잡혀가고 마을 사람들은 의붓 아버지를 보면 무서워서 슬슬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또 있는데 인도의 친구분이 보내준 인도산 야생동물들을 정원에 풀어놓고 키우고 있어요. 정원에는 야생동물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집시들도 있답니다. 의붓 아버지는 그 거친 사람들을 좋아해서 마음대로 아무 곳이나 드나들 수 있도록 놔두셨어요. 하인들도 의붓 아버지가 무서워 떠나버리고 집안일을 저희가 직접 해야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저희 집을 보고 미치광이 저택이라고 불렀죠. 언니는 언제 죽었나요? 2년 전에 죽었어요. 알 수 없는 죽임을 당했죠. 줄리아 언니는 30살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벌써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어요. 지금의 제 머리처럼요. 헬렌은 마음을 가라앉히려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는 우리를 좀처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어요. 가끔 런던 근처에 사는 친척 집에 보내주곤 했는데 줄리아 언니가 친척에게 소개받은 해군 장교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앞두고 줄리아 언니가 그만 죽고 말았답니다. 헬렌은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 눈을 감고 이야기를 듣던 홈즈는 헬렌을 쳐다보았다. 언니의 죽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보세요. 정말 끔찍한 사건이었어요. 집이 너무 낡아서 방은 대부분 쓸 수가 없었고 우린 1층에 있는 침실을 사용하고 있었죠. 침실은 방 3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는데 앞에서 첫 번째가 의붓 아버지의 방이고 그 다음이 줄리아 언니의 방, 그리고 제 방은 언니 방 옆에 붙어 있었어요. 3개의 침실은 모두 정원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고 옆방으로 가려면 복도를 통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의붓 아버지는 방에 틀어박혀 냄새가 진한 인도산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줄리아 언니 방에서는 그 냄새가 나서 언니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지 제 방으로 와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언니가 방으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헬렌, 밤중에 휘파람 소리 같은 것을 들어본 적 없니? 저는 놀라서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그거 참 이상하네? 휘파람 소리가 들려. 하지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왜 너에게는 안 들리는 걸까? 라고 궁금해했죠.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나는 언니보다 잠을 잘 자니까 그렇지. 집시들이 내는 소린지도 몰라. 줄리아 언니는 자기 침실로 돌아갔고 방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어요. 왜 방문을 잠갔죠? 야생 동물들과 집시를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계속하십시오. 그날 밤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세찬 바람이 불고 비가 거세게 쏟아져 창문을 때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의 비명이 들리는 거예요. 언니 목소리였죠. 저는 벌떡 일어나 복도로 뛰어나갔고 바로 그때 휘파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금속이 떨어지는 듯한 소리도 들었어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줄리아 언니 방으로 달려갔더니 언니가 문을 열고 나와서 바닥에 쓰러지더군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겁에 질린 채 외쳤어요. 도와줘, 도와줘 헬렌. 나 지금 아파. 나 죽어가고 있어. 저는 팔로 언니를 감싸 안았고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소리쳤어요. 헬렌, 오 하나님 헬렌. 끈이, 얼룩무늬의 끈이. 언니는 뭔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그러지 못했죠. 저는 의붓아버지를 불렀고 의붓아버지도 애썼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렇게 제 언니가 죽었습니다. 분명히 휘파람 소리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나요? 홈즈가 확인하듯이 물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경찰은 언니가 왜 죽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방문이 잠겨 있었고 아무도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이죠. 경찰은 언니의 몸에서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얼룩무늬 끈이라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집시들이 목에 그런 비슷한 걸 두르기는 해요. 제 생각에는 언니가 뭔가를 너무 무서워해서 죽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집시들이었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즈 씨? 홈즈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어려운 질문이군요. 이야기를 계속하시죠. 언니가 죽고 나서 2년 동안 저는 외롭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전쯤 청혼을 받았어요. 의붓 아버지는 승낙하셨고 저희는 곧 결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제 침실 벽을 칠해야 한다고 이틀 전에 언니 방으로 옮기라고 했어요. 지난밤에 그 휘파람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촛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벽이 되자마자 홈즈 씨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런던으로 달려온 겁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홈즈 씨. 줄리아 언니처럼 죽고 싶지 않아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빨리 움직여야겠군요. 오늘 당신 집으로 가서 그 침실들을 둘러볼 수 있을까요? 의붓 아버지에게는 비밀로 해야 합니다. 의붓 아버지는 오늘 런던에 계시니까 우리를 보지 못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홈즈 씨. 그럼 왓슨과 함께 가겠습니다. 헬렌 스토너는 런던에서 일을 보고 2시 기차로 집에 돌아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리고는 두꺼운 검은 베일로 얼굴을 가리고 방을 나갔다. 헬렌이 방을 나간 후 홈즈는 밤마다 들려왔다는 휘파람 소리와 언니가 죽을 때 했다는 이상한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며 사건에 관해 얘기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홈즈가 소리쳤다. 체격이 큰 남자가 거칠게 문을 열고 나타났기 때문이다. 남자는 의사처럼 보이기도 하고 농부처럼 보이기도 했다. 손에는 사냥용 채찍을 들고 있었다. 사악해 보이는 얼굴은 볕에 그을려 누렇고 주름이 많았다. 게다가 움푹 팬 눈과 날카롭고 뾰족한 코는 어딘지 모르게 사나운 매를 연상케 했다. 그 남자는 자기 집 문제에 쓸데없는 참견을 하지 말라며 헬렌이 여기에 왔었다는 걸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남자는 쇠 부젓가락을 커다란 손으로 구부려서 난로에 던지고는 성큼성큼 방을 나갔다. 유쾌한 노인이군. 저 노인이 좀 더 있었더라면 힘이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을 텐데. 홈즈는 부젓가락을 짚더니 힘을 주어 원래대로 펴놓았다. 2장 미치광이 저택. 홈즈는 1시간 정도 외출했다가 돌아왔다. 그는 메모와 숫자가 가득 적힌 파란 종이를 들고 있었다. 죽은 부인의 유언장을 보고 왔어. 부인에게 받은 재산 중에서 딸들이 결혼하면 각각 250파운드를 내주어야 하지. 딸의 결혼을 방해할 충분한 동기가 있다고 생각하네. 왓슨, 그 노인은 우리가 이 사건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사태가 심각해졌어. 마차를 불러 워털루역으로 가세. 상대는 부젓가락을 구부릴 정도로 힘이 센 남자니까 자네는 권총을 준비하는 게 좋겠어. 우리는 워털루역에 도착하여 레드헤드행 기차를 탔다. 여기에 도착하여 다시 마차를 타고 로일로트 박사의 저택으로 향했다. 태양이 눈부시게 빛나는 푸른 하늘에는
흰 구름이 군데군데 떠 있었다. 길 옆 나무와 풀에는 파릇한 새싹이 돋고 공기 속에는 향긋한 냄새가 가득 퍼져 있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 기운과 우리가 이제부터 조사하려는 끔찍한 사건은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홈즈는 팔짱을 끼고 모자를 눌러 쓰고 마차 앞자리에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몸을 벌떡 일으켜 내 어깨를 두드리며 목장 쪽을 가리켰다. 저기를 보게. 널따란 목장 너머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펼쳐지다가 점차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우거진 숲 사이에는 오래된 저택의 회색 박공과 높은 마룻대가 솟아 있었다. 마부가 그쪽을 가리키며 로일로트 박사의 저택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도착하자 헬렌 스토너 양이 반가운 얼굴로 우리를 맞이했다. 의붓 아버지는 런던에서 저녁 늦게 오실 거예요. 이미 롤로트 박사를 만났습니다. 홈즈가 아까 있었던 일을 들려주자 헬렌은 얼굴이 새파래졌다. 제 뒤를 미행하고 있었군요. 의붓 아버지는 위험한 사람이라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수 없어요. 돌아오면 뭐라고 해야 할지 걱정이 되는군요. 헬렌 스토너 양은 불안해했다. 하지만 홈즈는 한 수 위인 남자가 노리고 있으니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로일로트라며 헬렌에게 오늘 밤에는 방문을 잠그고 아버지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라고 당부하며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지금 문제의 방으로 안내해 달라고 했다. 저택은 군데군데 이끼가 낀 회색 석조 건물로 가운데 건물이 특히 높고 그 양쪽에는 개의 집게같이 건물이 연결되어 있었다. 한쪽 건물은 창문도 부서지고 지붕도 내려앉아 폐가와 다름없고 가운데 건물도 손질이 안 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였다. 오른쪽 건물만은 어느 정도 요즘 집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창문에는 덧문도 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으로 보아 사람이 사는 것 같았다. 한쪽 벽에 나무 발판이 만들어져 있고 벽에 구멍이 뚫려 있고 수리하는 데 필요한 도구는 놓여 있었지만 인부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홈즈는 손질이 안 된 잔디를 천천히 걸어다니며 바깥쪽에서 창문을 세밀히 살펴보았다. 침실 창문은 3개가 보였는데 오른쪽 창문은 헬렌의 침실 창문이고 가운데는 언니 줄리아의 창문, 그리고 안쪽에 가까이 있는 것이 로일로트의 침실 창문이었다. 우리는 먼저 그녀의 침실로 갔다. 왜 침실벽을 수리하는 거죠? 별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저를 언니 방으로 옮기게 하려는 계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니 줄리아의 방으로 갔다. 홈즈는 창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리고는 창문을 열어보려고 했었지만 헛수고했다. 덧문에 빗장이 끼워져 있어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 밖에서 들어올 수는 없겠군. 홈즈는 그렇게 말하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지금 헬렌이 사용하는 가운데 방, 즉 언니가 죽은 방이었다. 방은 작고 검수했으며 오래된 시골집처럼 천정이 낮았다. 한쪽 구석에는 갈색 옷장, 다른 한쪽에는 침대가 있고 창문 왼쪽에는 화장대가 있었다. 그 밖에 다리가 2개인 작은 의자와 방 한가운데에 카펫이 깔려 있었다. 카펫 주위에 마룻바닥과 벽에 널빤지는 참나무로 군데군데 벌레가 먹고 색이 발해 있는 것으로 보아 집을 지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았다. 홈즈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서 사소한 부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방 안 구석구석을 세심히 살폈다. 아니, 왜 침대 위에 초인종끈이 달린 겁니까? 홈즈가 침대 위에 매달린 끈을 가리키며 물었다. 의붓 아버지가
2년 전에 그걸 달아두셨어요. 하인을 부르려는 것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어요. 하인이라곤 없었으니까요. 의붓 아버지는 또 자기 방과 이 방 사이의 벽에 환기구를 뚫어 놓으셨답니다. 홈즈는 바닥에 엎드려 돋보기를 들고 바닥 판자의 틈새를 세밀하게 조사했다. 그리고는 침대로 다가가 그것을 관찰하더니 초인종의 끈을 힘껏 잡아당겼다. 이건 초인종 끈이 아닌 것 같군. 이상하게 끈이 환기구로 이어져 있어. 왜 환기구를 안쪽 벽에 뚫어 놓았을까요? 환기구는 대개 바깥쪽 벽에 설치하는데 말이지. 어머, 그러네요. 지금까지 몰랐어요. 홈즈는 줄을 잡아당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초인종이 울리지 않는군요. 그렇지. 환기구도 쓸모없고. 좀 더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옆방으로 통하는 것 같군. 홈즈는 로일로트 방을 조사하고 싶다며 안내해달라고 헬렌에게 부탁했다. 로일로트 박사의 방은 딸들의 방보다 컸지만 역시 검소했다. 조립식 침대, 안락의자, 둥근 테이블, 전문 서적으로 꽉 찬 책장, 커다란 철제 금고가 있었다. 홈즈는 천천히 걸어다니며 그것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홈즈의 눈길을 끈 것은 커다란 철제 금고였다. 의붓 아버지는 그 안에 서류를 보관하고 계세요. 이 안에 고양이도 넣어 기르나요? 여기를 보세요. 금고 위에는 우유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또한 홈즈의 눈길을 끈 건 개를 훈련시키는 작은 채찍이었다. 채찍은 둥글게 감겨 있고 가죽 끝부분은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조사를 마친 홈즈의 얼굴이 심각하고 어두웠다. 헬렌 양, 당신은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밤 나와 왓슨은 줄리아의 방으로 들어가 거기서 밤을 보내겠습니다. 홈즈의 말에 헬렌과 나는 놀라서 홈즈를 바라보았다. 그래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린 건너편에 보이는 여관의 방을 잡고 거기 있을 겁니다. 의붓 아버지가 잠자리에 들면 침실 창가에 등불을 켜서 신호를 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런 다음 원래 당신 침실로 돌아가 있어요. 박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린 창문을 통해 당신 언니의 침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휘파람 소리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에 범인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홈즈는 확신에 차서 말했다. 범인이 누구죠? 제 언니가 어떻게 죽었죠, 홈즈 씨? 제발 말씀해 주세요. 헬렌은 홈즈의 팔을 잡으면서 말했다. 아직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로일로트 박사에게 들키면 곤란하니까 우린 여관으로 가 있겠습니다. 헬렌 양,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럼 밤에 뵙겠습니다. 홈즈 하나는 크라운 여관의 2층 방을 빌릴 수 있었다. 그 방에서는 스톡 모런 저택의 정원과 건물이 보였다. 해가 질 무렵 소년 마부 옆에 큰 체격의 로일로트 박사가 모습을 드러내며 돌아오는 것이 보였다. 소년이 육중한 철문을 주춤거리며 열자 그는 고함을 질러댔다. 사나운 기세로 주먹까지 휘두르고 있었다. 오늘 밤은 좀 위험할 것 같네. 왓슨, 로일로트는 아주 난폭한 사람이라네. 홈즈, 내가 도울 게 있다면 함께 가겠네. 고맙네, 왓슨. 자네 도움이 필요해. 그 초인종 끈과 환기구를 봤나?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 환기구에 대해 짐작하고 있었다네. 당연히 그 두 방 사이에 구멍이 하나 있었을 거고 그 구멍이야말로 헬렌의 언니가 로일로트 박사의 담배 냄새를 맡을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라네. 홈즈, 자네는 정말 현명하다니까. 그 침대 보았나? 침대가 바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지. 움직일 수 없도록 말이야. 침대는 반드시 그 초인종 끈 아래 환기구 가까운 곳에 있어야 했던 걸세. 홈즈, 이제야 이해가 되는군. 정말 끔찍한 범죄 아닌가? 그래, 로일로트 박사는 아주 영악한 사내야.
하지만 우리가 그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네, 왓슨. 3장. 한밤중의 비명. 그날 밤 홈즈 하나는 여관에서 줄리아 방을 지켜보았다. 9시쯤 되자 창문에서 새어나오던 불빛이 꺼지고 저택 쪽은 칠흑같이 캄캄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이 흐르고 시계바늘이 11시를 가리키는 순간 어둠 속에서 광채가 보였다. 됐어. 신호불빛이야. 가운데 방에서 비치는군. 홈즈 하나는 단단히 준비하고 방을 나섰다. 여관 주인에게 친구를 방문할 일이 있어 나가는데 친구 집에서 자게 될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두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앞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등대 역할을 해주었다. 낡고 허물어진 담장을 넘어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나무 사이를 지나 정원을 가로질러 창문으로 들어가려는데 월계수 숲에서 어린애 같은 이상한 형체가 튀어나왔다. 그것은 풀 위에 몸을 던지는가 싶더니 재빨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홈즈도 나도 깜짝 놀랐다. 우리는 이곳에 야생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깜빡 잊고 있었다. 대단한 집이군. 저건 비비야. 홈즈는 웃으면서 내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야생동물이 언제 덤벼들지 몰라 우리는 재빨리 신을 벗고 침실로 들어갔다. 홈즈는 소리 없이 덧문을 닫고 램프를 테이블 위에 옮겨놓고 방 안을 둘러보았다. 낮에 본 그대로였다. 홈즈는 내 옆으로 오더니 작게 속삭였다. 소리를 내면 우리 계획은 끝이야. 나는 알았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다. 부를 거야 해. 틈으로 불빛이 새어나가니까. 나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지루해도 잠들면 안 돼. 목숨이 위험할지도 몰라. 만일을 대비해서 권총을 준비하게. 나는 침대에 앉을 테니. 자네는 그 의자에 앉아. 나는 권총을 꺼내 들었다. 홈즈는 미리 준비해온 가느다란 지팡이를 침대 위에 놓고 그 옆에는 성냥과 양초를 나란히 놓았다. 그런 다음 램프를 껐다. 방 안이 캄캄해졌다. 이따금 밤새가 우는 소리가 들릴 뿐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았다. 밖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고 덧문 긁는 소리가 났는데 그것은 치타였다. 멀리서 15분마다 시간을 알리는 교회 종소리가 울렸다. 그 시간이 평소보다 10배나 길게 느껴졌다. 12시를 치는 소리가 들렸고 1시, 2시가 지나고 이윽고 3시가 되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환기 구멍 근처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것 같더니 타는 냄새가 진동했다. 누군가 옆방에서 램프에 불을 붙인 모양이었다. 인기척이 났다. 타는 냄새가 점점 강하게 풍겨왔다. 우리는 언제라도 재빠른 동작을 취할 수 있도록 집중하며 기다렸다. 그렇게 30분 정도 지났을 때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소름 끼치는 그 소리는 마치 주전자에서 수증기를 내뿜는 소리와 비슷했으며 희미하고 부드러운 소리였다. 그 순간 홈즈는 벌떡 일어나 성냥을 켜고는 지팡이를 들어 초인종 끈을 쳤다. 저게 보이나 왓슨?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만 들었을 뿐 홈즈가 그렇게 세게 때린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그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할 틈도 없이 갑자기 옆방에서 무시무시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저택안은 다시 잠잠해졌다. 홈즈가 말없이 환기 구멍을 노려보고 있는데
밤의 고요를 깨고 끔찍한 비명이 들려왔다. 고통과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그 소리는 죽음의 절규로 변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소리가 잠을 자던 마을 사람들을 모두 깨웠다고 한다. 홈즈와 나는 온몸이 얼어있는 것처럼 마주보고 있는 동안 어느덧 절규는 멈춰 있었다. 다 끝났어. 결국 이렇게 되는군. 로일로트 박사의 방으로 가보세. 권총을 잊지 말고. 홈즈는 심각한 표정으로 램프에 불을 붙이고 앞장서서 복도로 나갔다. 로일로트 박사의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홈즈는 손잡이를 돌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권총을 들고 그의 뒤를 따랐다. 먼저 테이블 위에 있는 랜턴이 문이 반쯤 열린 금고를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옆에 있는 나무 의자에 가운을 입은 로일로트 박사가 슬리퍼를 신은 채 앉아 있었다. 그의 무릎에는 나제본 가죽 채찍이 놓여 있었다. 로일로트 박사는 턱을 치켜들고 부릅뜬 눈초리로 천정의 한 곳을 노려보고 있었다. 끈이야. 얼룩무늬 끈. 이마에 감겨있는 갈색의 얼룩무늬 끈이 있었는데 그것이 박사의 머리를 감고 있었다. 홈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 끈이 움직이더니 로일로트 박사의 머릿속에서 뱀의 목이 나타났다. 조심하게 왓슨. 저건 연못 독사야. 인도 독사지. 그 도구로 순식간에 사람을 죽일 수 있다네. 이 뱀을 다시 금고 속으로 몰아넣고 헬렌 양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도록 하지. 그리고 경찰에 연락하세. 홈즈는 조심스럽게 박사의 무릎에 놓여있던 채찍을 들어 뱀의 머리를 채찍에 고리에 걸고 금고에 던져버리고는 덮개를 단단히 닫았다. 이것이 로일로트 박사의 오래된 저택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의 전말이다. 의붓딸인 줄리아를 죽이고 동생 헬렌까지 죽이려 한 로일로트 박사의 미치광이 계획은 홈즈에 의해 밝혀졌다. 겁을 먹은 헬렌에게 사건을 대충 설명해 준 후 오전기차로 이모댁에 보내고 사건의 뒤처리를 경찰에 맡긴 다음 우리는 서둘러 런던행 기차에 올랐다. 홈즈는 기차 안에서 어젯밤의 일을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저 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나, 홈즈? 처음에는 집시들의 짓일 거로 생각했네. 그렇지만 다음 순간 깨달았어. 아마도 무엇인가가 저 환기구를 통해 초인종끈을 타고 내려와 침대 위로 올라왔을 거라고 말이야. 그리고 그 우유 말일세. 뱀이 우유를 먹은 거지. 박사가 인도의 동물들을 구해오기는 쉬운 일이었을 거야. 의사였으니까 뱀의 독이 시체에서 잘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을 테지. 그래서 매일 밤 뱀을 환기구를 통해 들여보냈고 그것이 초인종끈을 타고 침대로 내려온 거야. 아무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매일 밤 그는 휘파람으로 뱀을 불러들였지. 금속이 떨어지는 소리는 금속 상자의 문을 여닫는 소리였어. 이 뱀의 잠자리 말일세. 아마도 뱀은 저 환기구를 수차례 드나든 끝에 결국 줄리아를 죽게 만들었을 거야. 그리고 헬렌 역시 저 뱀 때문에 죽을 뻔한 것이네. 하지만 오늘 밤 내가 저 끈을 타고 내려오던 뱀을 내리쳤고 그 때문에 성난 뱀이 다시 환기구로 되돌아가 박사를 물어 죽인 거야. 로일로트 박사는 나 때문에 죽은 것 같아. 좀 불쌍한 생각도 드는군 그래. 그렇게 말하는 홈즈의 얼굴은 순간 어두워 보였다. 불쌍하긴 세상에서 가장 못된 악당이지. 그렇군. 그런데 독사가 우유를 먹고 휘파람으로 불러들일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네. 이제 가서 푹 쉬어야겠네. 우리는 하품을 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웃었다.